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진 않죠, 잘.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잘하려면 좋아하고 즐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선생님 대학 다닐 때도 그런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클래식을 정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거는 누구의 어느 음악 제목까지 그리고 몇 구절까지 뭐 음악을 제가 잘 모르니까 몇 번째 그 나오는 음악까지 그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참 잘 아는구나. 혹은 어떤 악기를 쓰는지까지도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클래식을 듣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리고 참 재밌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행동을 즐겨야 그걸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요. 수학을 공부하는 걸 즐기셔야 수학을 좀 좋아하셔야 그래야 수학을 좀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만 버킷리스트 올려라. 선생님 소개해 줄게. 그리고 강의 보면서 퀴즈 정답도 항상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 강의랑 친숙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재밌게 느끼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EBSI 들락날락 하게 되고 또 수학을 그렇다면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수학을 좀 좋아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이 또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수학을 좀 즐겨봅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를 조금 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본 핵심 문제 조금만 문제풀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목표 확인하러 조금 있다가 갈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기본 핵심 문제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우선 지금 하는 내용은요. 2번의 i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i분의 1, i제곱분의 1 해서 i 열제곱분의 1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그쵸. 저라면 각각을 실수화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각각을 실수화해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일단 i분의 1은 양쪽의 i를 곱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기가 밑에가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i 제곱분의 1은요. i 제곱분의 1은 실제로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i분의 1을 제곱한 거네. 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거 제곱한 거예요. 그럼 이거 제곱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i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i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다가 i분의 1 하나 더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i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랑 없어져서 다시 i 이렇게 되네요. 하실 수 있겠죠? 다시. i 4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 i 제곱분의 1을 제곱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네요. 좀 느낌이 오죠? i분의 1은 마이너스 i고요. 제곱하니까 이게 되고요. 세제곱하니까 다시 i가 됐고 그 다음은 1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 겹치지 않게 한 번 돌았죠. 그럼 당연히 i 5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일로 오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갖고 그리고 요 4개를 더하니까 서로서로 다 지워져서 0 되는 거 아시겠죠? 알겠다. i분의 1부터 i 제곱분의 1, i 세제곱분의 1, 그리고 i 4제곱분의 1을 다 더하니까 0이 됐구나. 그렇다면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도 더하면 0이 됐겠구나. 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9제곱분의 1과 10제곱분의 1 요것만 간단히 하면 되겠네. 근데 9제곱분의 1과 10제곱분의 1은 요거랑 같은 라인에 서니까 i분의 1과 i 제곱분의 1을 더한 거랑 똑같죠. 근데 그게 여기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1번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실수화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역시 규칙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3번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복소수 Z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Z와 즉 G와 G바, Z바,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한 정리 그거 좀 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G랑 G바가 같으면 G가 실수냐고 그랬죠. 이거 제가 해드렸죠.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A가 없어지고 BI가 0이니까 B가 0 나오죠. 그러니까 실수 맞죠. 따라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Z랑 Z바에 마이너스 붙인 게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해드렸죠. A 플러스 BI랑 AB 실수예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가 Z반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된 게 같다는 거죠. 그럼 BI가 없어지니까 2A가 0이라서 A가 0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수 부분이 0이 나오니까 허수 부분이 순허수가 되는 거이든지 아니면 BI만 남으니까 얘도 없어져서 0이 되든지. 따라서 Z는요. BI의 꼴을 가지게 됩니다. B는 실수고요. 즉 순허수 내지는 또는 0이다. 여기까지 정돈이 가능하죠. 근데 한 개 더 갈게요. 순허수나 0은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0은 제곱하면 일단 0이죠. 그 다음에 순허수는 제곱하면 2i 이런 거 제곱하면 음수 되는 거 맞죠? 제곱해주면 3i 당연히 마이너스 3i 당연히 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순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가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니은도 맞아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기억하시고요. 니은 별표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장난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디귿이요. 디귿은요. 두 허수 곱이 0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 한번 했는데 원래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놓고요. 켤레 복소수 A 마이너스 BI 가시면요. A제곱에서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 부분이 남는 건데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제곱이 실수를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데 이게 0이 나왔다는 거는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이 0이 나오려면 둘 다 0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G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A 더하기 BI에서 0 날려버리니까. 따라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기본 핵심 문제 3번에 디귿까지 다 맞는 얘기고요. 이 문제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많이 등장하는 말장난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 맞는 명제들이에요. 맞는 얘기들. 기억하시고요. 3번에 별표하시고 심화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로 갔을 땐 이런 문제가 등장을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켤레 복소수와의 성질 있죠. 그것들 정리해 놓으시면 큰 무리 없이 아마 이런 내용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요.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의 3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G분의 1과 G바분의 1을 계산하래요. 빼래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G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저라면 Z값 있죠? 요거를 좀 간단히 하고 갈 것 같아요. 우선은. 따라서 G를 양쪽을 실수화를 해야 돼요. 즉 G를 다시 한번 쓰면 1 플러스 루트 2의 I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를 양쪽을 실수화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분모는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I제곱 3이 되죠. 이렇게 계산해서. 그 다음에 3은 원래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 i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라지죠. 3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Z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 i야.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제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건 Z, 즉 G의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i거든요. 그럼 Z바도 구해놓고 갈까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거 아시겠죠? 되시죠? 그럼 요거 잠깐 밑에다 쓸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G분의 1 마이너스 G바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대입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식을 간단히 먼저 할까요? 저라면 식을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왜요? 간단히 먼저 하면요, 곱이랑 뭐 차 이런 걸로 돼서 훨씬 쉬워져요, 계산이. 근데 이걸 대입해버리면 분모를 실수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저라면 요거를 통분할 것 같아요, 간단히. 그럼 여기는 지 바에서 지를 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요 두 팀을 저희가 간단히 하고 오면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면 지랑 지 바를 빼는 걸로 갈게요. 지 바 빼기 지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Z 바, 지 바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Z를 빼면요. 1 마이너스 루트 2i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계산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고요. 여기는 2 루트 2i야. 이렇게까지 정돈이 가능한 거죠.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Z랑 Z바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i와 1 플러스 루트 2i를 서로 곱하는 과정이고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i 제곱은 플러스 되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3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오셨죠? 좋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위에는 2 루트 2의 i가 되고요. 분모는 3이 돼서 이렇게 정답이 오는 거고 우리 교재에는 4번에 요 답이 있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복소수에 나와 있긴 하지만 2차 방정식하고 훨씬 더 연관이 많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소수의 I 부분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허근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연결해서 이제 복소수 를 이어서 2차 방정식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오늘의 목표를 확인할 거거든요. 같이 보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뭐를 배우는지도 확인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목표는요, 일단 2차 방정식인데요. 그 전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교재는요, 아직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복소수 단원에 아직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하나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저는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칠판을 먼저 보시죠. 2차 방정식에 실근과 허근이라고 제목을 붙일게요. 2차 방정식에 실근과 허근. 자, 일단은요,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표현은 아시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얘기하면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먼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부터 좀 해볼게요. 그래서 팁을 먼저 드릴까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 구하기, 근 해저 구하는 방법.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었죠. 제가 x제곱 마이너스, 여기 1번이라고 이름을 좀 붙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이다. 그럼 요거 만족하는 x, 근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했었죠? 그쵸. 1에 5일에 마이너스였죠. 그럼 x는 5 또는 1이었단 말이죠.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를 활용하자. 이 내용 기억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 얼핏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제일 많이 썼던 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요걸 변형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쓰시고 마이너스 4는 넘기세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다가 반의 제곱을 더해서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누군가의 제곱이 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반의 제곱이 들어오니까 3의 제곱이라서 9가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x-3의 제곱 보이시죠? 근데 여기만 9를 더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도 같이 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x-3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5가 되죠.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됐다는 얘기는 그 어떤 수가 누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3을 넘겨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거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완전 제곱식 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사실상 저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요거 연습을 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복습을 좀 해드리는 거고 이런 소재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 3번도 간단히 보세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 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 근 구하고 싶죠.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 보이시고요. 완전제곱으로 고치자니 이게 완전제곱 만들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의 공식으로 많이 했어요. 아예 해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줬었죠. 그게 뭐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이었죠. 이때 a, b, c는 누구였냐면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썼을 때 이때 a가 x제곱의 개수, b가 x의 개수, c는 상수. 물론 2차 방정식이라면 0은 아니겠죠, 최고차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공식 기억하시죠? 요걸로 대입해서 푸시는 거죠. 따라서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b니까 그쵸?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2분의 이제 이런 식으로 정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뭐냐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패턴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을 구하기 어려울 땐 항상 이 방법을 썼었고요.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지울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까요?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요런 얘기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우리 요거의 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로 할까요? 자, 그러면요. 플러스 1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 조금 아까 했던 문제니까 요걸로 할게요. 자, 그럼 얘도 근을 한번 구해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x는 역시 근의 공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2a분의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사실 중학교 때 이런 걸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걸 계산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간단히 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간단히 하기로 배웠죠. 그리고 이 수가 뭐죠? 허수가 되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2차 방정식의 해가 근이 x값이 허수인 경우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허근에 관한 얘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i라는 기호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허수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가질 때까지, 허수근을 가질 때까지도 얘기를 해보자. 요 얘기가 이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 허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반면에 조금 아까 했던 거 여기 잠깐 다시 오시면요. 이거 제가 지금 지우긴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한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근은요. 지금 실근이죠. 실근. 왜냐면 여기 다 실수잖아요. i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i가 들어가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사실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근과 허근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을 가지면 실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허수인 근을 가지면 허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요. 근을 구해보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고 실근이면 실근을 갖는다, 허근이면 허근 갖는다 쓰면 되는데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또 팁입니다.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는 방법 제가 했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에 해 구하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 방법이 근의 공식이었잖아요. 이 근의 공식을 조금 더 집중 탐구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배우고 온 내용이긴 한데요. 중학교 때는 사실은 잘 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다루기도 했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 다뤘던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0. a는 당연히 0은 아니죠. 최고차항이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근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 x는 하고 이제 쓰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 2차 방정식을 줄 때는요. 근의 공식을 쓸 때는 a, b, c가 허수여도 쓸 수는 있어요. 다시 a, b, c에 허수가 들어와도 근의 공식 먹혀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a, b, c가 실수일 때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할게요. 꼭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개수가 실수일 때 문제를 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말고 여기가 만약에 짝수였다. 그러면 짝수 공식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짝수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가 짝수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짝수를 그대로 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약분할 게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미리 약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다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짝수 공식인데요. 그것도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는요. 짝수 공식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역시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실수예요. 그런데 이때 b가 짝수예요. b가 짝수예요. 즉 b를 반으로 나누세요. 2로 나누세요. 그거를 b 다시라고 세로 정의하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다 이러면요. 뭐 4다 이러면요. 요게 b잖아요. 그럼 b 다시는요. 마이너스 3. 제 말 아시겠죠? 여기가 만약에 8이다. 그럼 b 다시는요. 마이너스 4.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근의 공식을 다시 쓰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2a분의가 아니라 a분의가 됩니다. 숫자를 다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b 대신에 b 다시를 넣으시면 돼요. 원리는 이겁니다. 숫자는 빼세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b 다시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럼 b제곱 자리에다가 b 다시 제곱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4ac였죠. 숫자 빼세요. 그럼 ac. 숫자는 왜 빼는 거냐면요. 나중에 다 약분돼요. 그래서 요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게 짝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아시면요. b가 짝수일 때 훨씬 계산을 빨리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혹시 안 배우셨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해드린 거고요. 잊어버렸던 분들도 같이 복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일단 되셨죠? 자, 그럼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잠깐 먼저 보실 건데요.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예제 5번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 문제가 이제 이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하래요. 그럼 풀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1, 1에다가 3, 1에 마이너스 플러스 가죠. 그럼 이거는 x-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i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근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죠. 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해볼까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근의 공식을 쓰든지 완전 제곱을 쓰면 되죠. 저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쓸게요.
근데 b가 지금 짝수죠. 그럼 b 다시를 먼저 구하죠. 마이너스 1이라고 반을 나눠서.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면요. a분의 숫자 다 빼라 그랬죠. 마이너스 b 다시니까 플러스 1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니까 3이 되죠. 그리고 나면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i가 나오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정답에 지금 i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그렇죠.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바로 할 건데요. 조금 이따 할 건데 i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i가. 여기서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이 뒷부분에서. 아시겠죠? 요거 중요해요. i는요, 요 뒷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는 거는요, 요 뒤에만 사실은 해보면 돼요. 뒤에만.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일단은 그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근해 공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근해 공식 가볼게요. 요것도 b 다시 해서 루트상 구해볼게요. 먼저. 그럼 x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a분의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인수분해가 아니라 좀 깔끔하게 나오긴 하네요.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x는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실근이죠. i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i가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실근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조심하면 된다고 했냐면요. 이 뒷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안에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허근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가 양수가 나오면요. 실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수이거나 0이 나오면. 그거 좀 이따 더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풀라고 했으니까 일단 풀게요. 일단. 자, 그 다음입니다. 2번이죠. 마찬가지예요. 풀어라 했으니까 x 구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a분의 2a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요거 i죠. i 루트 마이너스 1 그리고 i 2분의 요거네요. 자, 그럼 이거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허근이죠. i 있으니까. 자, 허근을 만들어낸 원인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허근이 나왔어요? 여기죠, 여기. 얘가 마이너스면 허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였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러니까 이 팀이 마이너스가 되면 허근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요거 조금 이따 정리할 거예요. 되셨죠? 근데 지금은 일단 풀라고 자꾸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번에는 요거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두 허근을 구하셔야겠네요. 그쵸?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구해봅시다. b 다시로 갈게요. 짝수 공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분의 되셨죠?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요.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허근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두 개가 알파 베타인데 알파의 허수 부분이 양수래요.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양수인 요수가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시죠?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분의 1과 베타를 더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더하는 이런 형상이 되겠죠. 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알파분의 1을 좀 정리하셔야겠죠. 요거 우리 좀 넓은 칠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요걸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하도록 하죠. 그러면 분모는 누가 되냐면 앞에 거 제곱에 i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고 요거 통분해서 갈까요?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i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고요. 하나하나 쪼개서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i 이렇게 두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유제 10번 정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제 10번까지 해서 내용을 좀 마무리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허근을 갖는 것도 2차 방정식에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확장하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교재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기본 핵심 문제 5번 문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허근에 관련된 문제라 지금 같이 풀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허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다. 요걸 이용해서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허근을 구하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구할게요. 요거 짝수 공식 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B 다시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A분의. 그러면 허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A랑 하나는 마이너스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근에서 허수 부분이면 이 안쪽을 얘기하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세요? 이 안쪽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루트 3i로 나오니까 허수 부분은 여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분명히 요 뒷부분에서 i로 빠져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게 누가 돼야 될까요? 아내가. 그쵸? 얘가 허수 부분이 2라는 얘기는 요게 마이너스 4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그래야 이렇게 돼야 이 i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허수 부분이 2가 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따라서 이 아내 부분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A는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이 문제를 끝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을 다 했어요. 기본을.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인수분해,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이용, 그리고 근해 공식 이용한다. 이 세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허근이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허수를 배운 다음에 복소수라는 개념, 허수를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과 허근이 나온다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근과 허근을 나오는 것을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도 쉽게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직접 근해 공식을 다 써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공부할 건데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 강대현 학생의 버킷리스트 잘 읽었습니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가 참 인상적인데요.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만드는 게 버킷리스트. 정말 의미 있는 꿈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 소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수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예고했죠. 자, 2번입니다. 이제 내용 정리 2번으로 가시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2번이고요. 2번에는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할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2차 방정식의 근을 다 구하지 말고 근이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판단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고 a는 0이 아니죠.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러면서 a, b, c는요 지금 실수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예고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b 뿔마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2a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예고했지만 이 뒷부분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뒷부분이 말하자면 화산 폭발인 거예요. 화산 폭발의 그 시점이에요. 시작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허근인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실근인 거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i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근의 공식을 다 쓰지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0보다 크면 실근이 나오겠구나. 그 중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뒷부분이 0이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 되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0은 다 같죠.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실근은 실근인데 한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뒷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지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i가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는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근이 나올 때는요. 당연히 뿔마 i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허근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는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보고 싶으면 뭘 체크하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체크하자. 아시겠죠? 이거의 부호를. 그리고 요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판별식 D라고 정의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판별식 D예요. D. 그래서 앞으로는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궁금하면 D를 쓰세요. D. 아시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팁입니다. 첫 번째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가운데가 짝수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 근의 공식 쓸 때도 b 다시 마이너스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 a분의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짝수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짝수라면 b가 짝수인 경우는 d 대신에 4분의 d라고 표현하거든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걸로도 판별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데 원래는 요걸 쓰는 건데 요거 대신에 요것도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계산이 훨씬 쉬우실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자, 우선 잠깐만 원래대로 가시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요 뒷부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B나 A에서 I가 나와버리면 끝장이죠. 소용없어요. 여기서 I가 나와버리면 이 뒷부분이 아니어도 I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판별식이라는 게. 그래서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부분 실수일 때를 주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근의 공식 자체는요. A, B, C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여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근의 공식 말고 판별식을 쓰고 싶으면 그때는 반드시 개수가 실수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씁시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이 유효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지만 같아도 되죠.
왜냐하면 실근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것도 되지만 같아도 되거든요. 실근, 허근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크면 서로 다르지만 같으면 그 0이면 서로 같은 중근이 되지만 실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둘 다 돼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은 이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같은 얘기.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오시면요. 사실은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기억하시고 우리는 요걸로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 같이 볼 거니까요.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1번입니다. 그는 판별하시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을 씁니다. 그럼 A, B, C, A가 1, B가 3, C가 1이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되죠. 그래서 B제곱 9 마이너스 4AC 1, 1 하니까 5가 되죠. 0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을 판별하시오 그러면 말로 잘 써줘야 돼요. 실근은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근의 공식을 굳이 이젠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판별식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A, B, C 근데 B가 짝수죠. 그럼 저는 B 다시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A, B 다시 C 이렇게 되죠. 자, 판별식 D 4분의 D를 쓸게요. 요거는 짝수 공식일 때 쓰는 판별식입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그럼 B 다시 제곱은 1이고요. AC 곱하면 3이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허근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은 항상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제 1번입니다. 자, 유제 1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별표하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K값의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고 싶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1은 0이다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짝수죠. A는 1이고요. B는 2고요. 조심하세요. C가 요 전체가 돼요. K 플러스 1 전체. 요게 다 C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X가 아닌 건 다니까. 그래서 A, B, C를 일단 완성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니까. 근데 B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돼요. 그래서 B 다시는 1이 되죠, 지금. 시작할게요. 4분의 D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1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죠. 요게 0보다 크면 되니까요.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고요. K를 넘기면 여기는 2가 되죠. 따라서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답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2번은요. 중근을 가진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다 지금 같다로 바뀌면 되죠. 는 0. 이것도 는 0. 맞습니까? 여기도 는 0 하니까 K는 2. 맞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은요. 여기가 0보다 작다가 되면 되죠? 역시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가 0보다 작다니까 K를 넘기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문제예요. 같은 맥락인데 이제 조건을 달리해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제 2번입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이번에는 중근을 가지도록 밑줄 치시고요. 역시 A, B, C를 구분합시다. 왜냐하면 판별식이 0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A, B, C 구분하셔야죠. 여기는 1이 A고요. B가 2K인데요. 조심하세요. C가 2K 더하기 3이 다 되는 겁니다. 자, A는 1, B는 2K, C는 2K 더하기 3. 그런데 B가 역시 짝수죠. 짝수의 의미는요. 2의 배수면 돼요. 2로 나눠지면 돼요. 나눠지잖아요. 따라서 B 다시는요. K가 돼요. 반으로 나누니까. 그럼 시작할게요. 4분의 D로 쓰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면 되니까 요거 써주시면요. K제곱이고요. AC 곱하시면 이렇게 되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이니까 아하 이게 0이구나. K 구할 수 있으시죠. 1, 1에 3, 1이니까요.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K는요.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 좀 끝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근을 판단하는 판별식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인 내용을 하긴 할 건데 오늘은 공식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한 개만 공식을 좀 살펴보시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공식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거는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A는 0이 아니겠죠? 그래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그 다음에 뭐 A, B, C는 실수다 보통 이런 조건을 같이 쓰긴 하니까요. 일단 쓸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그러면요. 이 두 근을요. 더한 거랑 곱한 그 값을 이 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두 근의 합과 두 번째, 두 근의 곱이 누구랑 같다는 얘기냐면요. 합은 A분의 B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습니다. 곱은요. A분의 C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거 중학교 때 한 번 정도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심화해서 배웠으면 하셨을 거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별표를 여기 다 차게 하셔도 모자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두 근을 직접적으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0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의 두 근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잘 안 보이죠.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두 근을 뭔지 모르겠지만 합한 거랑 곱한 거는 지금 공식으로 따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합한 거는 1분의 마이너스 2에 다시 마이너스라고요. A분의 B의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돼서 2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는 곱한 거는요. 앞에 1분의 C 하니까 5가 돼서 5가 돼요. 아시겠죠? 요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합한 거랑 곱한 거를 계수들의 비로 알 수 있다가 요 내용.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셔서 일단은 오늘은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증명도 조금 해드리고 간단하지만 문제도 좀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서 2차 방정식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근의 공식부터 잘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포켓신문 정답도 올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새워 부르던 노래 라랄라